안녕하십니까.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훈입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 교육을 특별히 지원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영양사 여러분들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쌀 소비량이 2006년도에 78kg에서 2019년도에 59kg로 감소되었습니다. 19kg 이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 더 쌀 소비는 감소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쌀로 만든 현미 누룽지 강정, 또 가지 된장 덮밥 등 실습 교육을 통하여 우리 쌀 홍보 및 소비에 많은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많은 응원을 보냅니다. 이러한 우리 쌀 이용 가공 실습 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여러모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구미원 선생님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이용 단체급식 요리교육을 비대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미영입니다.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된장 덮밥이잖아요. 덮밥에는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쌀 이용 교육이 그냥 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쌀에 곡식을 섞는 요리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쌀하고 곡식을 어떤 비율로 섞어서 먹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보통 현미를 빼고 나머지 혼합곡은요 30% 정도의 비율이 가장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 된장 덮밥에 귀리를 넣어서 하는 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쌀이 120g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거의 30%인 36g의 귀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깨끗이 씻어서요 물에 불려요. 한 30분 정도 불리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불린 다음에 불린 쌀과 귀리의 혼합량의 1:1의 물을 붓고 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밥이 이렇게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밖에 재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지, 양파, 대파, 고추 2개를 준비를 했는데 고추는 양을 조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3쪽, 그다음에 다진 돼지고기, 전분에 들어갈 물하고요, 전분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탕, 된장, 그다음에 맛술, 참기름, 굴소스, 우리 시중에 나가면 굴소스 많이 팔거든요. 그 굴소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료를 볶을 식용유, 그다음에 이 물 한 컵은 뭐냐면 이 재료들을 다 볶아서 자작하게 농도를 맞추기 위한 물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를 깍둑썰기를 하라고 써 있죠. 깍둑썰기를 하셔도 되고요. 모양을 재미있게 이런 깍둑썰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가지 크기하고 맞춰서 썰으시면 돼요. 보통 카레나 이런 거 하실 때처럼. 대파는 송송 써시면 됩니다. 고추는요 조금 다지듯이 썰어 주셔야 나중에 드실 때 이게 씹히는 맛이 좀 덜해요. 그 다음에 마늘은요 얘를
잘게 다져가지고 기름에 볶으면은 얘가 탑니다. 그래서 칼로 한 번씩만 납작하게 이렇게 조직만 깨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늘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분을 물에 풀어놓는데 전분과 같은 양의 물을 준비해서 이 전분 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물을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물을 가지 된장 그 덮밥이 완성이 되었을 때 농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녹말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선 약간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마늘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마늘을 먼저 넣습니다. 약간 센 불에서 볶아주셔야지만이 마늘의 향이 많이 기름에 배서 맛있는 된장 덮밥이 됩니다. 가지 된장 덮밥이. 자, 이렇게 마늘이 약간 노리끼리하게 이렇게 익었을 때, 노랗게 익었을 때쯤 양파와 대파를 넣습니다. 약간 센 불에서 하셔야 불향이 나면서 더 맛이 좋아요. 자, 여기 있던 기름이 이렇게 야채 속으로 거의 다 스며들 때쯤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돼지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불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고기가 이렇게 완전히 익었죠? 이때까지 볶아줍니다. 자, 돼지고기가 다 익으면 가지와 고추를 넣어줍니다. 넣어서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된장과 맛술과 설탕, 그 다음에 물을 부을 겁니다.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으신 다음에 얘를 뚜껑을 닫아서 한 소끔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 소끔 끓인 가지 된장 뚜껑을 열어봐서 자, 이렇게 가지 색깔이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잘 익은 거예요. 여기에 굴소스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분 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센 불에 한번 끓여서 전분물로 인해서 약간 농도가 짙어지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가지된장 소스를 기리밥 위에 부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너무 밋밋해서 장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현미 누룽지 강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우선 현미 누룽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 현미 누룽지는 쌀과 현미의 1대 0.15 비율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얘를 볕에다가 제가 바짝 말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룽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다른 견과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양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룽지 강정에 향을 주기 위해서요. 유자청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에요. 우리 몸에 좋은 올리고당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인데 이 설탕 비율은요. 여름에는 설탕량을 배로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날이 쌀쌀해졌죠. 그럴 때는 설탕량을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설탕만 넣으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물로 시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운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조금 첨가를 할 겁니다. 자,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현미 누룽지를요, 튀기기 좋은 크기로요, 얘를 조금 이렇게 잘라줍니다. 너무 잘게 하면은 튀기기가 나쁘니까, 이 정도 크기 정도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름, 튀기는 온도는 온도계가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온도계가 없으면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은, 소금을 한 조각을 넣어 보셔도 되고요. 이런 조각을 하나 넣어서 얘가 바로 이렇게 튀어 오르면 얘가 튀기 딱 좋은 180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거를 누룽지를 넣어서 튀기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누룽지라 누룽지가 얇아서 금세 이렇게 익으면은 금세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 거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튀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미 누룽지 튀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를 알맞은 온도로 쉽게 밑에 한지를 깔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좀 이따가 이걸 비닐봉투에 넣어서 좀 잘게 부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고요. 견과류를 잘게 다져 놓습니다. 근데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자라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두를 다지는데 이 호두를 그냥 맨 도마 위에서 하시면은 기름기가 있고 튀어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한지나 키친타올을 깔고 하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를 다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현미 누룽지를 튀겨서 어느 정도 알맞은 온도로 식은 다음에 이 비닐팩에 넣고 얘를 좀 부수겠습니다. 누룽지를 튀기면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서 얘를 그냥 이렇게 잘게 부숴주면 됩니다. 자, 현미 누룽지 강정 마지막 단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시고요.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불을 약하게 하신 다음에 물을 먼저 붓고요. 설탕을 넣는데 물하고 설탕의 비율은 물이 1이면 설탕은 0.5 양을 준비해서 이걸 저어버리면 이게 딱딱해서 안 돼요. 이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보통 강정을 하면은 물엿하고 설탕을 많이 넣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물 시럽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강정이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강정을 만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기 좋은 강정이 나와요. 자, 이렇게 설탕 시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바글바글 끓으면은 여기에 올리고당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요. 불은 항상 약불로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유자청 먼저 넣을게요. 강정에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유자청을 넣습니다. 여기에 약간 간을 가미하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올리브유 넣어서 먼저 이걸 끓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이제 이 재료들을 넣겠습니다. 이 정도 볶으면은 다 볶아진 건데 재료들을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들치면은 이렇게 끈기가 하얀 실이 이렇게 생기는 정도까지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게 잘 안 보일 겁니다. 볶는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체크를 한 3분 정도 넣고서 3분 정도 볶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을 끄시고요. 얘를 이제 굳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굳힌 다음에 썰을 거예요. 근데 너무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놔두시면은 얘가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굳은 다음에 칼로 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해놓은 현미 누룽지 강정이 다 굳었나 볼까요? 아직 덜 굳었어요. 시간 관계상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이게 들어가질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더 굳힌 다음에 얘를 썰어 가지고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게 안 굳었으니까 손으로 뭉쳐 보겠습니다. 손으로 뭉칠 때는요, 손에다가 기름칠을 하시면은 얘가 훨씬 더 잘 뭉쳐져요. 자,
보셨죠? 이렇게 뭉치셔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누룽지 강정을 맨손으로 하시면은 여기에 달라붙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장갑을 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손에 기름칠을 하고 참기름을 바르고 하시면 손에 안 붙고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누룽지 강정, 현미 누룽지 강정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현미 누룽지 강정에 여러 가지 견과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데도 좋고요. 현미에는 쌀에 적은 가바 효소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가바는 머리를 윤활하게 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바도 들어있죠.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뇌를 아이들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치매 예방을 하는데 정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강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은 거기에다가 향이 좋으라고 유자청을 제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유자청을 넣기 때문에 향도 좋으면서 맛도 굉장히 설탕을 적게 넣기 때문에 저당 음식으로 달지 않으면서 맛있는 그런 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